Attention! Hey boy. Okay. You on level then shoot. I'm getting tired. 똑같은 질투. 더 높이 올라와. 공기도 달라. So high. I don't see you. You talking digits? Yeah, I kill it. Mean and spit like a villain. Ratata, ay. It's getting more. 너무 매력 없는 너. 안녕하세요. 소개드릴 내용은 자동으로 목록을 만들고 수정하고 삭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첫 번째 종합 시트는 목록을 열고 계정 과목이나 항목 등 대분류, 소분류를 선택해서 입력하는 샘플 화면입니다. 설명을 위해 회계장부나 가계부, 그리고 원가계산 등 3개의 등록 화면을 가정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셀을 선택해서 원하는 대분류 목록을 찾고 해당하는 소분류 목록을 등록하게 됩니다. 다음 화면은 리스트 매니저 시트입니다. 매크로를 통해 사용자가 새로운 목록을 등록하거나 수정, 삭제할 때마다 자동으로 업데이트해 주는데요. 수식에 있는 이름 관리자를 통해서 목록에 변경사항이 생기게 되면 새로이 범위명을 만들고 삭제하고 범위를 조정하고 하는 원리입니다. 이것은 에디트 버튼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버튼을 누르면 리스트 에디트 매크로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외에 오류 검사를 통해서 셀에 오류가 있다면 레드 서클을 표시하게 하는 매크로가 있습니다. 다시 설정 시트로 돌아왔습니다. 목록은 최대 Z10까지 26개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크로에서 설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수정하게 되면 더 많은 목록도 가능하답니다. 먼저 목록을 수정하고 업데이트했을 때의 결과를 살펴보시죠. 고정비를 픽스드 코스트로 수정하고 고정 자산을 픽스드 에세트로, 부채를 데트, 그리고 아메리카노를 아메리카노로 수정해 볼게요. 다음에 에디트 버튼을 누릅니다. 확인해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기존의 목록이 사라지고 새로운 목록명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죠. 새로운 목록을 찾아 오류를 고쳐보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새로이 목록을 추가했을 때 제대로 설정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해 볼까요? 의식주 목록을 쪼개서 2개로 만드는 것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새로이 추가된 목록은 반드시 목록명을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등록되는 목록명은 공간이나 기호 등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새로이 바뀐 목록을 사용하기 위해 종합 시트로 이동해서 가계부에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계부는 복식부기를 따라 등록해 보겠습니다. 이제 새로이 추가한 목록을 삭제하고 결과를 확인해 보죠. 추가했던 목록은 삭제하고 다시 의식주라는 목록명으로 등록해 보겠습니다. 일단 메뉴의 목록명의 의식주 1과 2는 사라지고 새로이 의식주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이터 값이 변화하면 기존에 등록한 의식주 1과 2는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2단 메뉴 즉 소분류의 항목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고정비 항목에 이자 비용과 수선비를 추가하고 수전비로 됐네요. 어쨌든 2개의 항목을 추가하고 에디트 버튼을 눌러 업데이트합니다. 에디트 버튼을 안 눌렀군요. 업데이트가 안 됐습니다. 버튼을 누르고 돌아와서 확인해 보면 제대로 반영된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등록되었던 항목 2개를 삭제하고 결과를 보겠습니다. 삭제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기존에 등록한 데이터가 오류를 일으켰습니다. 이제 매크로가 어떻게 코딩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죠. 먼저 종합 시트에 적용된 웍시 체인지 이벤트를 살펴볼까요? 타겟 범위가 B9부터 T20까지인데 이 범위 내에서 데이터 값의 변화가 일어나면 서클 인밸리드를 실행하라는 내용입니다. 예를 보시면서 설명드리죠. 설정 시트에서 지급 수수료와 산재 보험을 삭제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보셨지만 데이터 입력 오류가 발생하면 레드 서클이 오류 부분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실수로 입력이 끝난 다음에 대분류 항목이 변경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가끔 그런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다음으로 목록을 수정하는 매크로 리스트 에딧입니다. 먼저 변수에 대한 선언입니다. 변수 형태로 롱 베리언트, 레인지, 네임이 사용되었습니다. 레인지 변수는 셋을 사용해서 정의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드문을 써서 메뉴 시트에 한정된 명령을 부여합니다. 먼저 라스트 콜은 설정 시트 AG2에서 AND와 왼쪽 화살키를 눌렀을 때 선택되는 셀의 컬럼 즉 열의 번호입니다. 이것은 목록의 개수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입니다. 설정 시트로 가서 함께 보시죠. 5열이 선택되었네요. 그러면 열 번호는 15가 되는 거죠? 맞나요? 다음, 라스트 콜이 26보다 크면, 즉 알파벳 Z열을 넘어가면 메뉴 범위가 초과되었다는 메시지를 띄우고 실행을 종료하게 됩니다. 나중에 목록의 크기를 키우려면 이 부분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가령 50으로요. 다시 라스트 콜에 저장된 열 번호가 count A 함수를 써서 계산한 값과 다르다면 빈 공간이 존재한다고 메시지를 띄우고 실행을 종료합니다. count 함수는 범위 내의 내용이 존재하는 셀의 숫자를 나타내는 함수이므로 빈 공간이 있다면 라스트 콜 숫자보다 부족하겠지요. 예를 들어 살펴볼까요? count A 함수를 써서 A2부터 AG2까지의 내용이 존재하는 셀 개수를 구해봅니다. 그런 다음에 셀 하나를 지워봅니다. 결과가 14이니까 라스트 값은 15보다 적게 되죠. 이렇게 해서 빈 공간에 목록명을 등록하도록 유도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문제가 없다면 다음은 기존의 범위명들을 차례대로 지우게 됩니다. 새로이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죠. 절차는 워크북 내에 존재하는 모든 범위명을 하나씩 지우게 되는데 idx라는 네임 변수를 사용해서 순차대로 지워줍니다. 그리고 설정 시트에 있는 대분류 목록 범위를 계산하여 리스트 RNG로 변수 처리합니다. 범위는 앞서 계산된 라스트콜 변수를 셀 함수와 함께 사용해서 계산하는데 여기서는 셀 함수의 첫 번째 인수가 행번호이므로 A2부터 O2 셀까지가 리스트 RNG 값이 됩니다. 결과를 살펴보시죠. 다음으로는 대분류 목록명마다 새로이 범위를 설정해주는 과정입니다. 먼저 콜네임은 A2 셀 값부터 Z2 셀 값까지를 배열 변수로 받습니다. 그리고 포 반복 구문을 써서 15회 반복하는데
15회는 위에서 계산된 라스트 콜, 즉 오투셀의 열값인 15를 의미합니다. 라스트 로우는 각 열의 100번째 행에서 엔드키와 위와 살키를 눌렀을 때 선택된 셀의 행값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라스트 로우를 이용해서 셀 함수와 함께 뉴아렌지를 확정하게 되는데요. 다음 사례에서는 A3부터 A7까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범위명인 콜네임은 0번 배열인 A2셀 값, 즉 매출액이 됩니다. 그리고 매출액이라는 범위명의 범위는 URNG인 A3부터 A7까지가 되겠지요. 그 다음은 O2셀까지 이러한 작업을 반복해서 진행하고 끝나면 수정을 마쳤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띄우고 모든 실행을 종료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종합 시트에서 숨어있는 기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회계장부, 가계부, 원가 계산의 등록 화면은 모두 연관되는 두 개의 목록을 사용하는 걸로 가정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먼저 데이터의 유효성 검사 메뉴에서 목록과 원본에 사전 설정되어야 할 수식이 존재합니다. 함께 보시죠. 보시는 것처럼 대분류 목록에서는 원본의 리스트 RNG라는 범위명을 입력하고 소분 유원본에는 인디럭트 함수를 사용해서 바로 좌측의 셀을 참조하게끔 입력해야 합니다. 사용자분들께서도 나중에 목록을 만들어 사용하실 때 참고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등록셀의 배경을 컨트롤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범위를 설정하고 조건부 서식을 사용해서 서식을 적용할 조건을 정합니다. 여기에서는 범위의 좌측에 있는 셀이 빈 공간이 아니며 2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1인 경우라는 AND 함수를 사용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계부나 원가 계산 등록 범위도 조건부 서식을 적용해서 적당한 서식 부여를 해주었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설명을 마칩니다.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끝까지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